네, 오연혜 씨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얼굴에 화가 그득하십니다. 제 인생에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사실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까지 예. 그때 제 인생의 바닥이었거든요. 예. 매일매일 우울하고 힘들었는데 그때보다 지금 훨씬 더 고통스러운 예.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화가 그득하십니다. 제가 이거 어떻게 처방을 해드리고 싶은데. 처방약은 지금 없습니다. 예. 헌재의 파면 선고만이 유일한 작은 처방이 되고 그래. 보니까 헌재가 27일 일반 사건에 대해서 선고하겠다라고 예. 얘기했잖아요. 28일 날 안 하겠다는 소리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예. 지금 그 무엇보다도 지금 일반 사건을 선고할 땐가 이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해가 안 되고 예. 또 뉴스 보면 지금 산불이 며칠째 예. 너무너무 큰데 안동에서 지금 15만 명의 예. 국민이 대피하고 예. 안동 하회마을 이 문화재도 지금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 예. 아니겠습니까? 여러모로 정말 이렇게 힘들고 혼란스러운 적은 그렇습니다.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산불도 산불이고 또 뭐 이 싱크홀로 사람이 돌아가시고. 맞습니다. 예. 그 와중에 헌법재판소는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서 네.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고. 전혀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제가 오늘 끊임없이 질문을 계속 드렸지만 이 사안 자체가 그리 복잡한 사안이 아닌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저러고 있는가. 네. 거기에 대한 어떤 국민들이 추정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정말 나라 큰일 나는 건 아니야? 이런 걱정들 때문에 수심이 그득한데 하신데요. 네. 이 이인수님도 마찬가지시죠. 늦어질수록 늦어진 만큼 헌법재판소의 책임도 무겁고 커진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 남겨주셨고 3119님께서는 나라가 망하고 나면 헌법재판관이나 대통령이고 뭐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분노합니다. 너무 공감합니다. 예,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많죠. 네. 예. 그리고 이후 막걸리님께서는 너무 화나거나 지치면 지는 것입니다. 상식을 믿읍시다. 예.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예. 6300님께서 안녕하세요 권 국장님. 내 나이 70이 넘도록 나라 걱정을 그러시군요. 이렇게까지 예. 해본 일이 없는데 걱정에 밤잠을 못 이루는 게 일상이 되어버렸네요. 집 앞에는 목련꽃이 예쁘게 피었는데 예. 우리의 마음의 꽃은 언제 필까요? 네. 6300님 정말 이 참. 정말 많은 것들을 겪으셨을 예.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까지 걱정에 밤잠을 못 이루는 게 일상이 돼 버렸다고 말씀을 하시니까요. 그 정도로 지금 시국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것에 대한 반증인 것 이 같습니다. 봄에 무슨 일입니까? 예, 가슴이 아픕니다. 9875님께서 어제는 점심 장사 끝나고 감자 심느라 뉴스 할게 못 들어서 아쉬웠는데 오늘은 두 분 목소리 들으면서 일하고 문경이시군요. 있어요. 예. 우리 지역 문경에도 강풍이 대단한데 다들 불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말 조심들 하십시오. 이 문경이라는 지역은 제가 저희 양친이 전부 이쪽 그렇군요. 이시라서 예, 제가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정말 작은 불씨가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잘 아는 동네인데 어렸을 네. 때 가봐서 네, 담배꽁초 하나를 버리더라도 예, 진짜 조심하시기 정말 바랍니다. 조심해야 예.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예. 빨리 진압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자, 빨리 산불도 진압되고요. 네, 이 어떤 이 혼란, 네. 이 혼란도 빨리 진압돼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예. 마음에 진짜 이 불이 예. 열불이 나가지고 이건 뭐 꺼지지가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그 열불에 예. 또 기름을 끼얹는 그런 저 얘기 먼저 좀 해보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렇다 보니까 작가들도 나섰군요, 드디어. 네, 노벨 예. 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를 비롯한 문인 414분이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한 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예. 한강 작가는 훼손되지 말아야 할 생명, 자유, 평화의 가치를 믿습니다. 파면은 보편적 가치를 지키는 일입니다. 이게 저는 이 문장 때문에 오늘 파면이란 게 네. 정치적 입장과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보편적 가치를 지키는 일이라는 거. 맞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이론도 없거든요. 그냥 근데 상식인데. 상식이고 네, 네. 아주 너무너무 당연한 건데 네. 이 판단을 지금 한 달째 못하고 있는 이 상황은 도대체 무엇인가? 상식이 없나? 헌법재판관들이 지금 상식이 없는 건가?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 겁니까? 정말 국민들 마음속엔 분노가 말입니다. 네. 이게 정말로 어떤 좌우의 문제나 정당적 지도의 문제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맞습니다. 국민을 향해서 총을 들면 왜냐하면 파면이란 것도 뭐 이거 다음에 이제 형사 재판을 해야 될 거고요. 파면이란 건 너무 저 사람이 돌아오면 안 될 일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네. 일단 파면을 해서 그 일을 못하게 하자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거기에 왜 이렇게 시간이 왜 우리끼리 화를 내고 있습니까? 이 상식을 벗어나는 일이 왜 고민이 필요한지 우리 모두가 이해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정말. 예. 현실입니다. 은희경 작가는 민주주의 세상에서 살고 싶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남겨주셨고. 이게 이런
그 일을 해놓고 만약 대통령이 돌아오면 그걸 민주주의 세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없죠. 민주주의 세상에 살고 싶다는 이 은희경 작가의 말씀도 정말 공감 갑니다. 네. 돌아온 다음부터 민주주의가 아닐 거예요. 아마도. 당연하죠. 예. 지금 이 순간도 민주주의라고 믿기가 힘든 상황들의 연속입니다. 김초엽 작가는 제발 빠른 파면을 촉구합니다. 진심 스트레스 받아서 한 줄도 못 쓰겠어요. 빨리 파면 좀. 이렇게 남겨주셨고. 작가는 글을 못 쓰고 자영업자는 장사를 못 하고 네. 오윤혜 씨는 화가 나서 아무것도 못 하고 있어요. 일상을 잃었어요. 견뎌내야 합니까 우리가 일상을? 그렇습니다. 이 일상을 이렇게 어떤 매일매일 파괴돼 나가는 일상 속에서 네. 그렇다면 정말 헌법재판소에 계신 그 높은 분들은 전혀 높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판사들의 민낯이 드러났다. 장성남 시인은 높은 이상을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 나는 상식주의자다. 국민을 향해 총을 들라고 명령을 내렸다. 그걸 시민들이 막았다. 그자의 파면은 그냥 상식. 그자와 그 무리는 소멸이 상식. 어렵지 않다. 이 말입니다. 네. 여태껏 이 뉴스사이트에서도 끊임없이 하는 말이 이 장성남 시인의 얘기죠. 네. 누가 이게 무슨 이상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기 또 정치가 무슨 상관이 맞아요. 있습니까? 이게 진보와 보수의 좌우가 싸움입니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건 그냥 상식이고 해선 안 될 일을 한 사람을 그 자리에 두면 안 된다 일단. 네. 그다음에 재판은 제대로 받으면 되는 거니까요. 그쵸. 형사 재판은 받고 지금 그 자리에 놔두기는 너무나 위험한 사고와 행위를 했으니까 네. 그 자리에서는 일단 그 일을 못하게 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이게 왜 판단이 오래 걸리죠? 이렇게까지 오래 걸릴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해할 수 예. 없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가장 괴로운 게 죄가 있는 사람은 석방이 되었죠. 특히 피고인 윤석열 예. 씨. 우리 국민은 창살 없는 감옥에서 살고 있는 기분인데 예. 그 석방되는 과정에서 맨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심우정 검찰총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왜 앞장설 수밖에 없었나라는 합리적인 의구심이 드는데 예. 이 딸이 외교부의 직원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한 번이 아닌데요. 첫 번째는 2024년도였고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 소지자가 이제 자격 요건이었지만 석사학위 소지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예. 채용이 됐고 최근에는 외교부에서 연구원 나급 공무원 전형을 합격 발표했는데 요때 이미 합격자가 있었는데 응시자를 불합격을 시키고 예. 한 달 후에 응시 자격을 바꿉니다. 처음에는 경제 분야였다가 한 달 후에는 국제 정치 분야로 응시 자격을 바꿨어요. 예. 그런데다가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가 자격 요건인데 이 2년을 채우지도 않았죠. 8개월밖에 안 된 상황에서도 심우정의 딸이 거의 최종 합격까지 된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교부에서는 아직 직원으로 채용된 게 아니다라고 얘기했지만 살펴보니 이미 최종의 전형 절차를 통과하고 신원조회 단계에 있다고 합니다. 많은 의혹이네요. 예. 이 자리가 막 수십 명을 뽑는 자리가 아니고요. 딱 네. 한 명. 또는 2명 굉장히 가기 힘든 자리라는 거죠. 그런데 응시자를 불합격 처리를 하고 예. 응시 조건까지 자격까지 바꿔가면서 심우정 딸이 합격했다는 것은 이거는 너무 큰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어떤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이 나오나 일단 한번 봐야겠죠. 근데 너무 의심스럽습니다. 이 상황을 보면은 뭐 모든 조건을 다 바꾸고 네. 이것이 과연 이 검찰의 고위직이라는 권력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그 설득을 국민한테 못 한다면 네. 이 총장은 정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절대 풀어주면 안 될 사람을 풀어줄 때는 법을 마음대로 적용하고 네. 마음대로 법을 적용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시간에 날짜에서 시간으로. 네. 아니 그거는 이제 판사지만 그걸 해서 즉시 항고도 하지 않고 하지 않았죠. 예. 근데 또 그 자녀는 만약에 이 의혹이 맞다면요. 네. 또 온갖 규정을 다 형해화시키면서 온갖 특혜를 받아서 지금 그 채용 과정으로 하고 있다. 이런 의혹 아니겠습니까, 이게? 네, 첫 번째는 이미 석사학위 소지자가 아닌데도 취득 예정자인데도 합격을 해서 8개월을 근무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특혜를 이미 받은 거고. 예. 두 번째 지금 최근에 이제 민주당에서 밝힌 내용은 예. 최종 합격까지 이 사람이 됐는데 지금 이제 마지막 요건에 신원 조사 단계는 거의 합격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게 왜 한 달 만에 응시 자격이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해명도 없고 그러면 최종 한 달 전에 응시자를 왜 불합격 처리했는지에 예. 대해서도 답을 안 해요. 이 의혹이 만약 해명이 안 된다면요, 정말. 본인은 법을 마음대로 해석해가지고 풀어주고 싶은 내란 수의 혐의자는 풀어주고 네. 딸은 그 권력 때문에 또
어디 가서 뭐 모든 규정이 약간 이상한 상태에서 막 어떤 취업을 향해 달려가고 네.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취업 때문에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힘든 예. 시간을 겪고 있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조국 전 대표의 멸문지화를 겪지 않았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얼마나 잔인하게 수사를 했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똑같은 잣대로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 똑같은 잣대가 아니고 비슷한 잣대만이라도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예. 내일은 좀 화를 좀 없애보고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은 잘 주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